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지금 어딜 가고 있죠? 야겔런스키 대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네,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크라쿠브는 원래 폴란드의 캐피탈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이전에. 그래서 이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야겔런스키 대학은 가장 큰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세미나를 하러 가고 있잖아요. 네네. 학생들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7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올 예정입니다. 엄청 많군요. 네, 그래서 가장 큰 강의실을 지금 오키파이가 돼서 11시부터 11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한 그 북극 탐험대 게임이 재밌을 경우 1시간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야겔런스키 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나요? 저희가 이제 제가 국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마렉 핸드릭이라는 교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 교수님과 함께 이 폴란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어디 가서 저희가 했으면 좋으냐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을 때 그 바르샤바에서는 INR이라고 그 연구소에서 저희가 그 체제 전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동유럽 시대의 캐피탈이었던 이 크라쿠브의 유명한 야겔런스키 대학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하에 그렇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배웠으면 하는지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네, 일단 이 친구들에게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저희 팀이 그 정보의 자유화이기 때문에 김일수 교수께서 정보의 자유화와 북한 인권에 대한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셰필드에서 오신 권진아 박사께서 탈북 여성과 여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띵크에서 제작된 경계에선 아이들이라는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팔려가서 낳은 자녀들의 이야기, 또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다 같이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오신 우리 학생의 증언도 있고, 또 이제 그 야겔런스키 학생들은 체제 전환 전에 폴란드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배우고 공부해 온 것을 저희에게 나눠주고, 저희는 북한 인권의 문제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난상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잘 많이 못 잤어요. 왜요? 네. 계속 쌓여 있어서.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어떻게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 평화 피스빌더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를 WPS라고 UN 안보리 결의안에 이제 기반, 그 프레임에 기반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직접 각각의 장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질문을 던지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아마 그냥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세요?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 뭐 지금 오늘 제가 말할 프레임은 WPS라는 Women, Peace and Security라는 이제 그 프레임에 기반을 해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좀 더 큰 틀 안에서 이제 본인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봐야 되고 어떤 것을 행동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연 준비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내용의 강의신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북한이 이제 오늘 이제 강의할 대상이 주로 한국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아마 북한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홍보를 하러 왔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북한이 인권을 얼마나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그리고 자유의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인지를
이제 좀 얘기해주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그런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효과적일지 그리고 이제 폴란드하고 한국은 특히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의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같이 하고 또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고 협력의 방향을 찾아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을까요? 일단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이제 북한이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극단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면서도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이 인권을 침해하고 특히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갖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인권 침해를 받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학생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북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 또 폴란드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안녕하세요, 린다 씨.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북한에서의 삶을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제가 이런 스피치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대학교에서는 주로 그 또래 나이 사람들의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약간 가장 재밌었던 게 북한에서도 연애를 하나요? 막 이런 질문도 들어오고 어른들이 많은 곳에 가면 그 현 상황을 좀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거에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을까 고등학생,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거에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대학교에 왔잖아요. 네. 준비하신 게 많다고 들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저희 구축팀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북한 인권을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폴란드 학생들이 체험해볼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들었고 게임 맵이 한 7개에서 8개 정도 돼요. 그래서 각각 이제 3명에서 맵을 이제 조금씩 분배를 해서 누구는 보이부, 누구는 학교, 누구는 뭐 장마당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거기 안에 이제 미션도 조금씩 넣어놨고 스토리도 조금 넣어서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Outside Persian and indifference filled the air.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한국어 버전이랑 외국어 버전을 다르게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맥락이나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를 확 낮췄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저희가 포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 상황에 꼬마 계획이라는 굉장히 아동 인권 침해, 아동 강제 노동 이런 부분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좀 많이 뺀 부분이 아쉬운 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즐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재밌다고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 뭔가 요소들의 그런 북한 인권이 숨어 있는 게 자기는 좀 신기하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게임
저희가 막 잘 만들지 못했더라도 게임을 이용해서 북한 인권을 알리는 게 또 하나의 인사이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지금 첫 번째 세미나를 통해 배웠습니다. 네, 수빈 씨는요? 네, 여기에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아무래도 이번에 첫 세미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준비를 했더라도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미나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준비하고 그리고 학생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해서 더 풍부한 내용이 좀 드러날 수 있게 하고 싶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사실 외국인 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이 게임을 시연했을 때랑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북한 언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출신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꼬마 계획이라든지 그런 단어 하나에 무슨 의미인지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이건 약간 사담이긴 하지만 그 꾸미기, 캐릭터 꾸미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보면서 이런 거를 좀 더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재미를 거기서 더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좀 플랫폼을 잘 선택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의 세미나가 더 남았잖아요. 그동안 어떤 것들을 보완하고 싶으신지. 일단 저는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예상한 부분이긴 한데 생각보다 그 설명서를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을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게임과 북한 인권에 어떤 연계가 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연 잘 마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학생들이 굉장히 되게 열정적이고 반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한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바르샤바에서도 원래 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었고, 지금 오늘 온 가득 그 강의실을 채운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오고 싶어 했는데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교수님이 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 학생들도 사실은 굉장히 질문이 더 많았는데 좀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질문을 못했다고 해서 굉장히 오늘 많이 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듣는 눈빛이나 뭐 태도나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 질문도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보다 사실은 더 저희가 오늘 봤던 것보다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와, 되게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왔나요? 오늘 했던 질문들은 요한나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이제 숙제를 그 폴란드 체제 전환 이제 했을 때 이제 가족들의 경험, 이제 어떻게 이분들이 역사를 바라보시는지, 이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강의를 하면서도 아마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뭐 본인들의 부모님이 어떻게 체제가 바뀌는 상황 안에서 개인적인 그런 고뇌와 그리고 그 커뮤니스트 파티의 그 공산주의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또 개인으로서의 갈등,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조부모 할아버지의 경험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제 경험들을 이렇게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어 주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체제가 전환될 때 이제 한 개인이 이제 느끼는 갈등, 그리고 아까 한 학생이 본인의 할아버지가 이제 판사셨는데 이제 체제가 바뀌면서 이제 느꼈었던 신앙인으로서의, 그리고 또 그 당에 이제 가까운 어떤 엘리트 층에 그 있는 그 개인으로서의 갈등,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북한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뭐 문이 열리게 될지,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나오시게 될지, 아니면 또 진짜 우리만 통일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뭔가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또 다른 이제 세계를 또 이제 마주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상황에서는 전환기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더 해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굿모닝이에요. 저희 지금 여기가 어디죠? 쉰들러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쉰들러에도 나온 것처럼 그 아우슈비츠로 가기 전에 여기서 게토처럼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방문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이제 북한 인권을 생각할 때 북한에도 사실 게토라고 표현하는 건 약간의 무리도 있지만 골락처럼 그 수용소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북한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은 어떤 걸 중점으로 좀 보고 배웠으면 좋을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북한 사회로 우리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그런 간접 체험 같은 걸 했으면 좋겠고, 이제 오후에 아우슈비츠로 우리가 가기 전에 여기 폴란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본다면 그것들이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이 그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 쉰들러 박물관 왔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일단 쉰들러 리스트 영화로만 봤는데 이렇게 실제 쉰들러가 운영하는 공장에 박물관을 오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흥미로웠고, 그리고 어쨌건 그런 나치들의 만행 속에서도 결국엔 또 선한 독일 사람이 또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북한 인권이 지금 많이 칭을 갖고 있는 북한 사회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히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북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감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쉰들러 박물관에 왔는데 쉰들러에 대해서 그냥 살짝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쉰들러 오피스 이런 데 가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가 일단 먼저 궁금해졌고, 그리고 옛날에 다른 나라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여기 폴란드에 있는 쉰들러 박물관이 조금 더 밝고 조금 덜어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도 조금 궁금했고,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애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어제 어떤 사람, 우리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어떤 폴란드 분이 자기는 12살에 처음 홀로코스트나 나치에 대해서 접했고 그런 장소에 갔대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애기들이 많아가지고 폴란드 사람들이 과연 몇 살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런 좀 엄청 잔혹한 역사를 교육을 시키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물 유적 중에 하나 이제 바벨 그 성 자체를 점령을 해서 그 장군이 거기를 실제로 점령 기간 동안 거주를 했다는 데서 그 국민들의 울분이 조금 이해가 갔고요. 대박술인가 오스카 쉰들러라는 이름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그럼 여기서 빈자리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갑자기 유대인들을 잡아가니까 그들의 빈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의자를 덮어. 맞아요. 그들의 의자는 그들의 부재를 상징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존재와 이야기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거래요.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고통, 그리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잔혹함, 그리고 그들의 저항과 존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저기 앉아 있는 사람도 있긴 해요. 폴란드 크라쿠브에 있는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안에 새우일걸요?
한번 드셔보시죠. 잘한다. 맞는데? 맛있어요. 그럼 드세요. 에? 드셔보세요. 바삭한 거 굉장히 바삭한데 안에 새우가 촉촉해서 적당히 조화를 잘 이루고, 그리고 폴란드 음식이 굉장히 짜다고 느꼈는데 간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안에는 약간 당면 같은 거랑 기름이 떨어져. 아우슈비츠로 이동을 하는데요. 지금 이 길이 이제 크라쿠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로 이동을 하는 그 길을 저희가 가고 있는 그래서 아우슈비츠로 가고 있는 폴란드인의 마음을 조금 느끼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 도착한 아우슈비츠가 기대가 되면서도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이따가서 떠나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홀로코스트가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일어난 그 홀로코스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홀로코스트 때문에 국제사회 전체에 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지금 현재는 홀로코스트 금지 조약을 비롯해서 이런 이제 잔혹한 대량 살상 범죄 이런 것들은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이제 항목에 들어갈 정도로 그 끔찍한 그러니까 범죄의 하나로 이제 간주되게 된 게 이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에서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북한을 보면은 북한에서 그 우리 이제 형제 자매 동포들이 이제 받고 있는 고난 이런 것들이 이 어찌 보면은 홀로코스트는 가스실에 들어가서 단박에 사람들을 600만이나 이제 죽인 이제 그런 사건이라면 북한은 2,500만의 그 우리 동포들이 이 거의 자유가 완전히 없어져서 그러니까 가스 수용소에서 단시간에 죽어가는 것과 맞먹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일어나고 있는 홀로코스트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슬로우 무빙 홀로코스트라고 할까? 그러니까는 그런 현상을 북한이 이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그 인권 탄압 하고 비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우슈비츠를 보고 이제 이런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되새기면서 또 유사한 속도는 천천히 그래주얼리 하고 있지만은 그런 홀로코스트에 비견될 수 있는 인권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좀 부여하고서 여기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획 의도 중에 하나죠. 학생들이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보고 좀 물론 뭐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그 아주 처참한 실상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그것도 뭐 적은 숫자가 아니라 600만에 가까운 600만의 사람들을 2, 3년의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잔혹하게 할 수 있다는 현장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을 탄압하는 방법은 이렇게 단시간에 가스실에서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 인권을 탄압해가면서 자기의 표현의 자유, 외부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자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전혀 모르면서 아주 숨막히는 압박을 당하는 이제 그런 것도 뭐 이 홀로코스트에 못지않은 이제 아주 잔혹한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현상의 대상이 되는 게 2,500만의 우리 동포라는 생각을 하면 뭐 홀로코스트가 먼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거기에 비견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경 씨,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오셨어요? 오늘 17도까지 올라간다는 애플 날씨를 굳건히 믿었는데 또 아시다시피 폴란드가 삼성을 한국이랑 사이가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공항에도 삼성, 바르샤바에도 삼성 건물 그러다 보니 애플이 약간 꼬라지를 부린 게 아닌가 사기를 당했어요. 너무 추워요 진짜. 내일 감기 걸린 연경 씨 기대합니다. 근데 저 이미 걸려가지고. 내일 알아듣는 건가요 그럼?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 저희 혹한기 캠프 왔으니까. 네, 한번 잘 버텨보시죠. 화이팅! 아우슈비츠에 왔잖아요. 기대하시는 점 간단하게.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제가 영화 영화 이런 소재 관련된 영화 중에 여기에 납치되어 있는 납치가 아니에요. 여기에 잡혀 있는 애와 친구가 하고 싶어가지고 노는 그 영화 제목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파자마를 입은 소녀? 맞아요. 그 영화를 보고 여기가 너무 와보고 싶었고 책 안내 일기를 읽으면서도 여기 진짜 와보고 싶다.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를 한번 보고 싶다 느꼈는데 제가 지금 드디어 여기에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이제 또 얼마나 폭풍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화가 날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씨가 옆에서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을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저도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아까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왔잖아요. 네. 여기에 관련된 영화가 작년에 하나가 나왔어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아우슈비츠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느끼는 감정들을 풀어낸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아우슈비츠에서 겪는 것들과 이제 자기의 평화로운 일상에서 느끼는 괴리감을 잘 드러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우슈비츠에 오신다면 그걸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수빈 씨는 그럼 그 영화를 보고 오셨을까요? 예전에 봤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 작년에 나온 영화기는 한데 한번 다시 볼까 해요.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아우슈비츠에 왔잖아요. 네. 어떤 점이 기대되시나요? 기대된다? 궁금한 점? 네. 일단 저희가 방금 전에도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박물관에 갔다 오기도 했고 뭔가 이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런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와서 약간 기대된다기보다는 조금 마음이 너무 무거울까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네요.